안경왕 이두민. 안녕하세요. 안경왕 이두민입니다. 오늘은 가격대별 안경들의 특징, 좋은 안경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 컨텐츠 인기 영상들이 다 그런 가격대별 안경 브랜드, 안경 소재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간추려서 좋은 안경을 찾을 수 있는 법, 그리고 그거를 가격대별로 약간 특징들을 설명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만원대 이하의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10만원대 이하 안경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노브랜드라고 봐야 합니다. 10만원 이하는 뭐 브랜드가 써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검색했을 때 자료가 더 많이 나오지 않고, 브랜드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판매용 혹은 브랜딩이 이제 정말 제대로 되는 이런 느낌들의 안경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 이런 질문도 많아요. 이 안경을 얼마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인가요? 신빙성이 신뢰가 좀 되는 브랜드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10만원 이하 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검색해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거나, 그리고 디자인이 일단 결정적으로는 재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냥 많이 팔고자 만들어 놓은 안경들이다 보니까 조금 디자인이 일률적이고, 일단 공장에서 형판을 따로 만들어낸 게 아닌 이제 공장에서 그냥 제작할 수 있는 방식의 안경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안경들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대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개념의 그런 브랜드라는 게 나옵니다. 주로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더 많고요. 10만원에서 20만원대 되는 제품들에 왜 한국 브랜드가 많냐면, 일단은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한국제 안경들 혹은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중국제 안경들 중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도 좀 나오면서 뭐 형판이라든가 이제 자체적인 브랜드의 특징을 심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10만원대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형판 비용 때문인 건데요. 형판 비용도 비용이고 마감이나 이런 마무리를 하는 것 때문에 독자적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위해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대 정도 나오는 제품들이 슬슬 그런 이제 독창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브랜딩의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대입니다. 우리가 20만원에서 30만원대 하면은 뭐 많은 브랜드가 이제 갑자기 혼합이 좀 되겠죠. 젠틀몬스터라든가 모스콧이라든가 뭐 타르트 옵티컬이라든가 조금 혼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브랜드의 특징들이 사실은 좀 다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는 우리가 안경 브랜드로서 좀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대의 마지노선입니다. 30만원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안경으로서는 가격이 많이 나가는데 좀 비싸는데, 이렇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20만원대에 30만원 정도면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안경에 어쨌든 좀 돈을 들여서 산다라는 기준으로는 지출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좀 약간 인식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젠틀몬스터가 이제 금액대를 그 정도에서 머물러져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모스콧은 미국 브랜드죠. 모스콧이나 가를라이트처럼 이런 브랜드들은 또 30만원대예요. 예. 그리고 레인코트 타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국내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도 이제 30만원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림락 혹은 어쿠스틱 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일본 회사인 것 제품들도 있는데, 약간 저가형 일본 안경들, 안경의 퀄리티가 괜찮지만 가성비 있게 나오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20만원대에서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혼합이 많이 되어 있는 20-30만원대는 좀 혼합이 많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때부터는 퀄리티가 좋은 쪽이 있고, 반대로 디자인 쪽으로 특화가 된, 퀄리티 자체는 사실은 10만원대랑 좀 비슷하지만 브랜드의 이미지 혹은 브랜드의 디자인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돼서 20-30만원대를 이루는 브랜드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은 40만원에서 60만원대입니다. 40만원에서 60만원대 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일본에서 나오는 많이 알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들, 금자안경, 아이반, 마수나가, 가메마넨은 약간 가격 낮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에서 나오는 브랜드, 프랑스 혹은 뭐 이탈리아는 아니고 뭐 프랑스나 영국 쪽 뭐 이런 쪽 제품들이 이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죠. 이 브랜드들의 특징들은 몇몇 소수의 브랜드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퀄리티가 좀 상향 평준화되는 개념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 어떤 착용감들은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쓰기에 불편함이 없다. 네, 이런 가격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금액을 지출해가지고 이제 썼다. 당연한 거지만 이 정도 가격 지출을 해서 이제 뭐 제품을 안경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믿을만하고 제품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수준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마다의 브랜드 특징들이 있고 브랜드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컨셉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컨셉들이 이 가격대에서는 좀 이제 많이 나뉘는 시기예요. 예를 들면 30만 원대까지는 안경들이 디자인이 좀 비스무리한 안경들이 많습니다. 이 브랜드 되게 많은데 디자인들이 조금씩만 다르지 되게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만 원대까지만 해도 그냥 좀 잘 팔리는 안경 이런 거를 디자인을 했다가 갑자기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되면은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브랜드 색깔들이 강해지고 같은 디자인을 해도 자기 디자인으로 풀으려고 하는 브랜드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그게 4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이고요. 마지막으로 70만 원대 이상 되는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자크마리마지, 디타, 톰 브라운, 마이키타, 그리고 크로마츠 이런 식의 제품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랑 이제 비스무리한 아이들 되게 많고요. 혼테들도 있고 이제 귀갑테 같은 것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이 브랜드들의 특징들은 일단 퀄리티적으로는 당연히 인정을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70만 원대 이상인데 퀄리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다 유지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거, 브랜드의 특이성, 캐릭터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70만 원대 이상 되는 제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경 쪽에선 좀 이제 많이 그 명품화된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금액대 같은 경우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고 그걸 좋아하시는 마니아층이 따로 존재하는 편이에요. 톰 브라운을 좋아하는 사람, 디타를 좋아하는 사람, 자크를 좋아하는 사람, 크로마츠를 좋아하는 사람, 저희로 따지면 리가드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좋아하고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특징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나 어떻게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에 맞춰서 브랜드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